속보 2차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를 가르는 운명의 소득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의 월소득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그 커트라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남들은 다 받는 10만 원을 나만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인 가구면 10만 원, 4인 가구면 40만 원이라는 소중한 돈이 걸린 2차 지원금 소식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국민 90%는 준다는데 과연 나는 탈락하는 상위 10%일까? 아니면 지원받는 90%일까? 소문만 무성하고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 답답하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210%니 재산세 과세 표준이니 나라에서 쓰는 말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걸까요? 우리더러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그 모든 복잡한 기준을 정리해드릴 공식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 공식 제출된 정부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 즉 상위 10%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를 잠정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소득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50등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그러니 210%는 그 중간 소득의 2.1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약 80개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될 만큼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럼 이 기준 중위소득 210%는 월소득으로 얼마일까요? 이것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위 10%로 간주되어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 원, 2인 가구는 월소득 825만 원, 3인 가구는 월소득 1,055만 원, 4인 가구는 월소득 1,280만 원. 하지만 월 소득은 매달 조금씩 다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산하기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정부는 더 명확한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건강보험료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금액이 바로 상위 10%를 가르는 운명의 커트라인입니다. 이것은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약 17만 7천 원, 2인 가구는 약 28만 4천 원, 3인 가구는 약 36만 원, 4인 가구는 약 43만 6천 원. 매달 받으시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내가 내는 돈이 이 금액을 넘는다면 나는 상위 10%에 포함되어 이번에 못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몇천 원 차이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정말 아슬아슬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소득은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제외되는 추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부가 월급은 적지만 진짜 부자인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첫째, 고가주택 보유자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소득이 낮더라도 상위 10%로 보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금융소득 부자입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 역시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지급 날짜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는 2차 지원금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차 지원금도 1차 때와 똑같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했으니까 이번에도 그 카드로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착각하셨다가는 신청 기간을 놓쳐 10만 원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달력에 꼭 크게 표시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1차 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평소에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고객센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1차 지원금과 2차 지원금 모두 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돈은 그냥 사라지니 아끼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다 쓰셔야 합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모든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똑같이 지급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것이 단순히 10만 원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약 80가지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10%보다 낮아서 이번 지원금을 받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다른 수많은 혜택들도 받으실 자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올해 탈락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역대 최대로 6.51%나 인상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내년 기준 중위소득 49% 이하,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 내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나 손주의 학비를 지원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내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120% 이하,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내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수술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2차 지원금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내 소득 수준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은 또 없나요? 하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2차 지원금 신청 시작일인 9월 22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서 내가 과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9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안타깝게 제외되는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기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 여러분은 10만 원을 받을 수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십 가지의 다른 정부 지원 혜택을 찾아 누릴 수도 평생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번 2차 지원금 나는 상위 10%라 못 받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당신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